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연료, 즉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가 바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입니다. 당초 올해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문제이다 보니까 아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 속 명대사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허동우 영화감독, 김현민 영화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지난달이죠.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오는 2055년 전후로 국내에 건설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또 다른 원자력 시설 부지 선정을 예고한 것인데요. 오늘 이 의제를 발표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생소하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위원회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만 네. 예, 사용 후 핵연료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네. 이제 인출하게 되는 우라늄 그 연료 다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사용 전이나 사용 후가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사용하고 난 그 핵연료라고 하는 것은 강한 그 방사선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네.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용 후 핵연료의 그 방사능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되게 전문가들은 약 한 30만 년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저장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방안을 도출해서 정부에 권고하는 네.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공론화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나요? 예, 작년 10월 30일에 출범을 해서 이제 12월이 되니까 예, 1년 조금 더 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사용 핵연료의 안전한 보관, 저장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는 그 별도의 이런 처리 시설이 없이 예. 예, 각 원자력 발전소 안에 이제 임시로 저장 시설에 그 보관 중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에서 매년 약 한 750톤씩 발생된다고 봤을 때 예. 이제 2년 후죠. 2016년부터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임시 저장 시설이 이제 포화가 됩니다. 예. 물론 우리가 아쉬운 대로 현재 그 저장 그 간격을 좀 촘촘히 하는 예. 조밀내역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좀 여유가 있는 원전 저장 수조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송을 하는 말하자면 호기간 그 이동을 통해서 예. 우리가 보관을 한다면은 한 뭐 8년 내지 10년 정도의 조금 여유는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또 이런 방법을 우리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 관리 방안이 조속히 수립이 돼서 우리가 그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예.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이 공론화위원회가 앞서 한 1년 남짓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우선 그 공론화위원회는 그 출범 이후에 그 사용후 핵연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선 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예. 또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런 활동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여러 회 그 토론회 또는 간담회, 뭐 타운홀 미팅, 뭐 언론 포럼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요. 예. 또 TV 캠페인도 저희가 지금까지 좀 진행을 해왔고 그래서 이런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습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11월 18일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의제 어떤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나요? 의제는 역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를 하건 재활용을 하건 네. 또 우리가 잔핵이건 반핵이건 이런 거 관계없이 일단 우리는 사용후 핵연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그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분해야 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시기를 대개 한 2055년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시점으로 해서 이제 역산을 해보면은 네. 2055년에 영구 처분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그 우리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도 필요하고 예. 또 부지를 선정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예.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2055년까지는 늦어도 예. 그때까지는 이제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부지도 선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영구 처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영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 여러 가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화도 해야 되고 또 기술적인 그 해결책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행 과정에서 뭐 책임 주체나 또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그 진행이 돼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 얼핏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시설을 어디에다 만드느냐 그 장소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지에 어디에다가 그 처분 시설을 마련하느냐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정책조차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 또 영구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가 없고 그래서 지난번 그 10월에 저희가 발표한 것 가운데 주목해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영구 처분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 또 그 연도를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2055년이 꼭 뭐 2055년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 앞뒤에 그 뭐 여유의 기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위원회 출범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상 그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예. 그간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추진을 쭉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여의치 않아서 2004년에 이르면은 두 개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저준위의 경우는 이제 경주에 처분장을 마련을 했고 예.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처분해도 좋다는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주의 그 중저준위하고 이 지금 말씀하신 사용후 핵연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방사능의 강도가 중저준위는 훨씬 약한 정도죠. 네. 이제 사용후 핵연료는 훨씬 더 강하고, 예,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또는 네. 처분하는 그런 이제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최종 단계가 이제 연구 처분 시설 운영인데 그 해외에서도 이런 연구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현재 연구 처분장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습니다만은 예.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는 부지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도 2048년까지는 최종 처분장을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경우는 현재 그 심지층 연구 처분 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아마도 2025년경이 되면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한다는 그 심지층이라는 거는 땅속에 하는 건가요? 예, 깊은, 예. 적어도 이제 500m, 한 1000m 또는 그보다 더 깊은 지하에 예. 이제 연구 처분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 외국 경우에 그런 그 연구 처분 부지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안 된 거는 재처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재처리 부분하고는 약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예. 재처리를 하든 안 하든 연구 처분장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재처리를 하지 않고 예. 사용 후 해결료를 그 모두 다를 바로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처분하겠다고 결정을 한 경우고요. 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용 후 해결료를 그 일부 재활용을 하고 예. 또는 재처리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폐기물로 하겠다는 것이죠. 재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발생량이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크게 준다고 하는 것이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도 재처리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예.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미국과의 협상이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관건입니다만 예. 그 핵 연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 시민사회 또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시민사회나 지역사회의 의견도 반영이 되겠지요? 물론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원래 저희가 계획은 금년 말까지 해서 종료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지난 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예. 또 6월에는 지자체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 원자력 그 발전소 주변 지역의 그 지자체나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잘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예. 지역의 의견을 좀 더 청취를 하고 또 더불어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최종 공고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기간이 이제 연장됐는데 예. 얼마나 연장됐나요? 예, 뭐 원래 그 기간 연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연장 사실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4개월 정도를 더 희망을 했었는데 예. 조금 여유를 갖고 한 6개월 정도로 이제 산업부와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뭐 위원장 지금 맡고 계십니다만 위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최초에 그 15인 위원회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5분은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에서 추천된 분으로 구성이 됐고요. 민간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상당수는 그 지역의회 의원들입니다. 예.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고요. 예. 이제 한 분은 시민단체 대표고, 그리고 3분은 이제 시민환경단체인데 예. 그쪽에서 추천을 받았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7사람은 그 산업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7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15인을 구성을 해서 이제 출범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출범 첫날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2분이 사의를 표명을 하고 참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 열어놓고 계속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환경단체 그 2분이 사퇴한 거는 원자력 발전 자체를 반대해서 그런 건가요? 뭐 반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참.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어떤 의견든지 의견을 좀 주십사 하고 계속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죠. 예. 뭐 저희가 공론화위원회가 무슨 결론을 내놓고 그쪽으로 몰고 가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것을 종합을 해서 예. 가장 최적의 가장 합리적인 그런 안을 정부에 공고하는 그런 임무죠. 그렇다면은 15명으로 출범하려던 게 지금 13명입니까? 예, 그중에 또 한 분은 중간에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서 예. 또 뭐 이해관계 어떤 상충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얼핏 듣기에는 그 환경단체에서도 굳이 그거를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뭐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환경단체도 반드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는 뭐 어떤 의견이든지 다 저희한테 어떤 형식으로든지 전달해 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도 뭐 환경단체에서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예. 지금 그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이 6개월 정도 이제 연장이 됐으니까 그 위원장으로서 책임감도 더 커졌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가게 되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 지역은 사용 후 핵연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더불어서 아직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그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네. 저희들이 좀 더 경청을 해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취합이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여러 가지 토론회 또는 뭐 좌담회 또 그 공론조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네. 정부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뭐 2055년이 돼야 마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각 발전소마다 네. 그거를 임시로 저장하는 거군요. 지금 현재는 임시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임시 저장 시설을 뭐 더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다른데 모아가지고 한 군데 따로 또 저장을 할 것인지 예. 발전소 내에 할 것인지 밖에 할 것인지 또는 뭐 건식을 할 건지 습식을 할 건지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을 남은 기간 중에 좀 더 깊은 토의를 해서 저희가 어떤 안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우리 그 한국 사회가 뭐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너무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려가지고 그 사회 갈등이 아주 심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사용 후 핵 연료 그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형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용 후 핵연료 우리가 그 관리 방안을 우리가 찾아 나서긴 했지만은 예. 저희가 참 큰 책임을 느끼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의 한국적 그 상황과 여건에 예. 잘 적합하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도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런 그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우선 뭐 다수의 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여기 깊이 아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해 관계자가 아닌 이상에는 또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저희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예. 공개적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예.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하기야 말씀을 그 드립니다. 어떤 언론 회견 보니까 좀 사용 후 핵 연료 문제로 더 시끄러워져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게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 후 핵 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써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어때요?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영화 속 명대사를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 영화 속 명대사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동우 영화감독 그리고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 및 기자와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엔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이러한 재난위기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뉴얼이라는 말은 품질 매뉴얼, 휴대전화 매뉴얼 등과 같이 생활 전반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뉴얼은 내용이나 이유,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을 의미하므로 쉬운 우리말 표현인 설명서, 안내서, 지침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 표현인 매뉴얼보다는 쉬운 우리말인 설명서, 안내서, 지침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네, 영화 속 명대사를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영화 속 명대사 열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이죠. 허동우 영화감독,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목이 메이시나 봐요. 글쎄 말이에요. 네, 갑자기 목이 너무 메네요. 반가워서. 네. 오늘 두 분 어떤 영화 가져오셨는지 먼저 우리 허 감독께서. 저는 그 작년 1월에 눈이 막 내리고 추운 날 그냥 이렇게 딸내미하고 편안하게 봤던 영화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예. 그때 따님의 나이가 얼마예요? 초등학교 3학년.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따님? 재밌게 보더라고요. 예. 네. 어떤 영화인지 좀. 그 6살 지능을 가진 아빠가 이제 8살의 초등학교 딸을 네. 둔 이야기죠. 예. 이제 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영화였습니다. 세일러문 가방을 마지막 가방을 사주기 위해서 예. 사실 자폐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멘트를 해야 되고 그런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 생활을 해요. 보통 몇 시에는 뭐 하고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예. 그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 아마 이
마지막 세일러 가방이 없어지니까 이제 충돌 과정이 일어나고 예. 그 가방을 가져간 주인공은 우리나라 그 최고의 검찰총장의 딸이 그 가방을 갖게 되면서 결론은 억울한 옥살이하게 되고 사형까지 예. 가게 되는 그런 드라마죠. 그렇군요. 김 기자 갖고 온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저는 벌써 이 영화가 2년 전 영화가 됐는데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예. 그 류승룡 씨가 나와요, 이 영화에도. 예. 근데 여기서는 엄청난 마성의 카리스마 있는 카사노바로 나오는데 그 임수정 씨랑 이성균 씨가 부부인데 그 부인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 그 옆집 남자인 류승룡 씨한테 자기 부인을 좀 유혹해달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예요. 네. 저도 예전에 TV에선가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 왜 부인을 그렇게 미워를 하죠, 남편이? 부인이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잔소리가 많고 근데 간섭이 싫어할 심해요. 만할 것 같아. 너무 그냥 약간 좀 시리어스하고 너무 네, 똑똑하고 그죠. 예. 잘난 척하고 하는. 근데 그런 게 국장님 어떠세요? 좋아하는 타입이세요? 좋은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뭐 그런 잔소리 좋아하는 남자가 있겠죠. 국장님 숨 막혀 하실 것 같아. 아니, 국장님이 잔소리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잔소리 아니야,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정확한 시간에 들어가실 것 같고. 네. 예. 그 오늘 두 분이 갖고 온 영화가 다 그 류승룡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네, 공교롭게 주인공 캐릭터는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유승용이라는 배우가 네. 내 안의 모든 것에서 아주 느끼함을 정말 제대로 많이 표현했고 네. 아무래도 늦가기 좀 이렇게 늦게 그 스타가 되다 보니 네. 굉장히 가슴이 풍부한 배우가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 꺼낼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말하자면 재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 내 안의 모든 것으로 유승룡 씨가 조금 뜬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럼요. 그게 그때부터 이제 탄력 사실은. 받았죠. 예.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형사라던가 무슨 그냥 단역. 뭐 범죄자라던가 뭐 수많은 조연들을 하셨죠. 근데 그 7번 방의 선물은 아무래도 내 안의 모든 것에서 인기를 끌고 나서 이제 네. 완전 방점을 찍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 안의 모든 것에서는 되게 느끼한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매력적인 남자로 나왔는데 7번 방의 선물 때는 되게 순수한 진짜 6살짜리 네. 아이처럼 나오는데 그 영화의 감독이 유승현 씨 눈이 너무 그 순수한 동물 같은 눈이다. 그렇다고 캐스팅을 저는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 영화의 정보를 갖고 볼 때 유승용이가 저 역할을 어떻게 할까 해서 진짜 예. 저는 좀 굉장한 캐시천이었거든요. 다른 예. 거보단. 예. 근데 정말 네. 호연을 했고. 예, 아주 진짜 열연을 예. 펼치더라고요.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 분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시고 7번 방의 선물 허동호 감독의 명대사가 더 좋다 하시면 허동호, 내 안의 모든 것 김현민 기자의 명대사가 더 가슴에 와 닿는다 하면은 김현민 이름을 적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 기자부터 네. 어떤 장면을 들려주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부인이 남편 회사 파티에 갔는데 그 직장 상사들 와이프들과 있는 자리에서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또 입 바른 소리를 막 해대는 장면입니다. 한번 그렇군요. 들어보세요. 예. 많이 없네. 예? 눈치를 안 보고 살아서 그래요. 예의만 지키면 눈치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 제 앞에서 눈치 보는 사람 진짜 별로거든요. 피자 불편하고 어색하고. 상대방을 불편하고 어색하게 만드는 거. 그거야말로 경우 없는 짓 아닐까요? 저희 와이프가 외동딸이라 좀 경우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외동딸이 뭐 어때서? 여보. 출생한 경우로 그렇게 사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외동딸이 나 하나일까? 외동딸이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실 이 여자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는데 예. 너무 과해요. 약간.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자기가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진짜 따박따박 말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이런 편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외동딸, 예. A형, B형. 근데 사실 다 틀린 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거를. 남편 그렇군요. 곤란하게. 예. 네. 김현민 기자가 뽑아온 내 안의 모든 것 한 장면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허 감독께서 뽑아온 명대사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이용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경기도 이천. 지향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개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5살 때 엄마 죽었어요. 교통사고. 버스 375번.
월곡동 장례식장에서 됐고. 아빠는 없었고. 야, 너 뭐 하다 왔냐? 주차하다 왔어요. 해피마트. 예, 파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포자 했는가 없어. 어린애를 저기 이제부터 해서 너희 죽여서 자리는 강간까지 저쪽이야. 해가지고 이제 깜방 입소식 할 때 입방식 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런 친구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아주 연기를 굉장히 분석을 자폐에 대한 연기를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전혀 낯설지가 않은. 그렇군요. 그 두 분이 골라온 영화 내 안의 모든 것 또 7번 방의 선물 한 장면씩 들어봤는데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7번 방 선물의 경우 영화는 뻔했고 설정은 억지였다. 하지만 그걸 살려낸 배우들이 대단한 영화였다. 1000만 관객을 끌어모은 건 오직 배우들의 힘이었다. 기겁할 정도로 울었다. 울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배우들 덕분이다 해가지고 배우의 연기력을 평가한. 여기 그 7번 방에 나왔던 배우들 모두가 자기 캐릭터들 굉장히 소화를 잘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달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아마 배우들의 좀 연주가 그렇군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이 구성상 보면 이게 종합 선물 세트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관객들이 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좀 이렇게 그런 맛을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 반면에 내 안의 모든 것 같은 경우에는 각본, 연출, 연기, 음악 모든 게 완벽했다. 캐스팅, 연기력, 각본 모두 환상적인 영화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내는 왜 진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뜨끔한 대답. 이런 평이 좀 재미가 있어요? 아내는 진상일 수밖에 없어요, 감독님? 아니, 그러니까 저런 여자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했던 그런 여자가 와이프다 그러면 굉장히 좀 피곤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한편으로는 좀 그 장점을 애써 찾는다고 하면 뒤끝 없어서 좋긴 하겠지만 근데 너무 그게 좀. 이 여자는 뒤끝도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남자들이 약간 백침 있는 여자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한 여자보다? 왜냐하면 여자가 백치면 귀엽잖아요. 뭘 얘기해도 조그만 선물 줘도 막 좋다는 표현하고 어머 이런 게 있어요. 놀래하고 막 이러니까 상대방 그런데 이거야? 얼만데? 어디서 샀어? 뭐 이렇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얘기하다가 기겁하죠. 근데 삶이 되고 생활이 되면은 따지는 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대다수 아내들이 처음엔 백치미로 만나서 그쵸.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나면 저희 선생님이 똑똑해져요. 되지 않아요, 막. 남자들은 어눌해지고. 그럼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뭐 그렇다고 봐야죠. 순종형이 변하죠. 어느 날 이불도 잘 계시고. 근데 삶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진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 같은 장면이 있는데 이게 제가 다음에 골라온 장면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거나 2개 주세요. 아무거나? 어떤 거요? 아니 아무거나 뜻도 몰라요. 아무거나.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래요 지금? 근데 나중에 남편이 약간 반성하고 부인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되게 스테이크해진 상황이에요. 남편이 오히려. 왜 꾸준 사람인데? 아니 진짜.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시간당 4,000원 받고 일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수모까지 당해야 돼? 입구에 써있더라. 3개월 열심히 일하면 시급 5,000원으로 올려준대. 우리 다 이 더러운 세상 힘겹게 견디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고통이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남한테까지 패 끼치면 안 되지. 패 안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 힘든 거야. 정말 각고의 노력 없이는 안 된다고. 본인이 자기 왜 웃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너무 그립더라. 네 독소리, 네 목소리야. 옛날에 네가 투덜대는 거 정말 창피했는데. 근데 그거 네가 외로워서 그런 건 몰랐던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이거. 외로워서 그랬다. 네. 그 지겹고 싫던 잔소리가 네네네. 왜 그립다고 했을까요?
여자랑 이제 헤어지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진짜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본 모습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예.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독설가였고 투덜거렸는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외로워져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외로워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남자들이 그럴 때 무시하거나 텔레비전 보잖아요. 예. 또 막 말하고 있는데 볼륨 키우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뭐 볼륨을 키운다거나 아마 국장님도 안해서 안아보셨을 거예요. 되게 남자들 그렇게 안 그래요, 사실은. 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렇지 약간은 뭐 딴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하는 있는 부분이 거잖아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그 여자의 잔소리를 또박또박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한 거지. 결론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좀 시간이 흐르고 나니 내 아내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잔소리가 듣고 싶었던 거죠.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합쳤어. 예를 들면 영화 2부에서 다시 만나는 이런 전쟁이 없을까요? 더 할 것 같아요. 또 싸우겠죠. 허 감독께서 뽑아오신 명대사 하나 더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피고인 이용구에게 사형을 인가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이 딸내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건데요. 연습을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하죠.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근데 이 들어가기 바로 전에 협박을 받아요. 검찰총장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죄를 인정해 버리고 나니까 사형이 나오고.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예승이가 커서 변호사가 돼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것입니다. 아줌마가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신대. 피아노. 아저씨 집에 피아노도 있어. 아빠 나중에 내가 피아노 쳐줄게. 피아노 좋아, 피아노. 아빠 나쁜 사람 아니지?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 제가 왜 여기를 선정했냐면 이게 지금 어린 딸의 목소리와 다 성장한 딸의 목소리와 아버지가 이렇게 다 있어서 요 테마가 이 영화의 모티브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좀 제가 나름대로 골라봤고 또 딸이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지. 아빠에게 고맙다고 하는 장면. 그 장면도 아주 감동적인데 그 장면도 잠깐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와. 이게 생일 이게 이제 사형 처하는 날이죠. 아빠 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해. 이게 1997년 12월 23일 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저희 나라도.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아빠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이 두 대사를 위해서 이 영화는 끊임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에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빠가 나이가 어리고 환경이 어리면 어린애들은 어른스러워져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온 애들은 자기 성격을 노출 안 시키려고 굉장히 부담하게 완벽한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타난다고 그런 부분들. 그렇군요. 그게 상처거든요, 사실은. 7번 방의 선물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보기 좋은. 눈이 막 내리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내 안의 모든 것도 연말에 보기 좋아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왜냐면 1년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지금 되게 사이가 안 좋을 이거 수도 있고. 보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 안의 모든 거 보다가. 근데 이제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았을 때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영화를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소중하게 느껴질걸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이 얘기 나누는 동안에 지금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김현민 기자가 78표, 허동호 감독 81표. 역시 좀 그 7번방의 선물이 더 호응을 받았네요. 이기신 분한테 골라오신 영화 OST 틀어드리는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감독님 이기셨는데. 집으로 해서? 네. 아, 정말. 분발을. 그러니까 이게. 연패네요. 역시 아이들이 잘 맥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럼 좀 아이들로 준비해볼게요. 다음 주가 근데 아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서 다음 주 대결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만큼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좋은 영화 OST 골라오시죠. 날씨가 춥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허동우 영화감독 그리고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부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공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야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오는 31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임태경, 옥주연과 같은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마리 앙뚜아네트 등 최고의 작품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허승연,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